제 이름은 메리입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27살입니다. 현재 외과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동 생활이 바빠서 같은 직업학교를 졸업한 친구의 소개로 역시 27살인 켄트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켄트는 성형외과 의사로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2년 만에 약혼을 하게 되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켄트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처음으로 그의 부모님 집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가족의 직업을 물려받기 위한 미리 정해진 길임에도 불구하고 집도 물론 크다고 말했습니다. 세대를 거쳐서 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즉, 여러 세대가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장애물을 훌륭하게 통과했으며 가족이 교육에 엄청나게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짝이는 깨끗한 입구와 현관에 있는 꽃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관리된 카사블랑카 백합으로 장식된 신발장 거실로 안내되자 커피와 과자가 제공되었습니다. 접시에 커피와 과자가 모두 고급 브랜드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인식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과자뿐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메리 당신은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하지 않나요? 켄트 엄마가 물어보시지 않았나요? 그 사람은 의사 부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초조하게 대답했는데 혹시 당신이 정규 간호사인가요? 사실 저는 실무간호사에는 정간호사도 있고 실무간호사도 있다는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는데 의사 가족이 궁금해할 수도 있겠지만 켄트 가족에게는 문제가 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았어요. 켄트 어머니도 켄트 아버지도 그러셨대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실무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 없이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사와 달리 켄트 가족의 진료소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분의 손길이 필요하자 그의 부모는 아주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무 간호사이기 때문에 소득 잠재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 수준을 낮추고 유전적으로 이 가족을 유지할 자녀를 낳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혈통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류층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온화하면서도 무시하는 거절을 받고 켄트의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켄트의 집을 떠나 기차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인생에서 모든 일이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고 그는 그의 말에 너무 격려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나를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하고 낙천적인지 2주 후에 알게 되려고 했어요. 켄트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가 전화했던 카페에 도착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소의 모임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은 안녕 에밀리였어. 내 선배였어. 에밀리가 왜 여기에 있었나? 우리가 방문한 후 이야기가 이렇게 됐어. 켄트의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 같아. 특히 동료 의사들과 함께 모여 실습을 할 때 생활 수준을 낮추기가 어렵다. 가족 중 간호사는 덜 교양 있어 보일 수도 있고 가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최하위 계층으로 간주되어 결국 불균형이 발생하여 메리와 당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메리가 캘리포니아 종합병원에서 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맞죠. 거기 의사를 알아요. 그는 당신이 결혼할 다른 여자를 소개할 것이고 소개된 다른 여자는 내 선배 에밀리 켄트보다 나이가 32세 였고 나는 실제로 유명 대학에서 간호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순조롭게 학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로서 관리 트랙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빠가 실무 간호사는 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으로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고 아마도 당신도 엘리트 가정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둘 다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빠가 소개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니 부족해서 왜 그랬습니까? 이대로 끝내야지. 2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연애를 하다가 요리도 배웠고 너무 사랑해서 치마에 눈물이 흘렀다. 켄트가 이렇게 말했으니 모두 동의하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당신은 밑바닥 직업을 가진 당신은 나와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잘
포장했습니다.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네, 해리 윈스턴의 반지를 보세요. 와우, 정말 멋지네요. 에밀리는 그녀의 동료 간호사들이 딜라이드에서 비명을 지르는 반지를 과시했습니다. 켄트가 고른 반지를 묵묵히 지나쳐갔다. 공허함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약혼 반지를 돌려준 지 며칠 만에 같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약혼 반지를 돌려준 직속 선배가 자랑했다. 더 가슴 아픈 건 없는데 누가 에밀리가 너에 대한 배려와 자제력이 너무 부족해서 사람으로서 의문이 든다고 과시하겠지. 상황을 아는 동료 소피가 얼굴을 찡그린 표정으로 댓글을 달았지만 그녀는 예쁘지만 실무 간호사를 아론 러너처럼 대하고 항상 나에게 한 발 더 다가가려고 한다. 미래가 유망하다고 자랑하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넌 100배 더 예뻐. 그냥 맛없는 남자라고 생각해. 소피는 나를 위로해줬어. 정말 에밀리는 진짜 간호사를 무시하는 것 같았고 나쁜 버릇이 있었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후배들보다 우월하게 행동하는 것. 평소에는 거리를 두었는데 오늘은 에밀리가 나한테 꼭 찾아오겠다고 했더니 우리 결혼식이 6월로 잡혔다고 내가 다 초대한다더라. 부서 간호사들이니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메리나도 참석했으면 좋겠어. 나는 말이 적었지. 내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반응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랑이 당신을 차버렸다는 결혼식 소개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에멀리는 그 시점에서 켄트가 나에게서 에멀리로 옮겨간 것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할 것이라고 큰 소리로 선언했지만 나는 부서의 모든 간호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십시오. 그녀는 내가 그냥 거기 서 있었다고 주장했고 소피는 내 옆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조차 멀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런 종류의 괴롭힘이 있습니까? 근처 기둥을 때리는 아울레이지에서 소피가 외쳤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켄트는 나 대신 에멀리를 선택했습니다. 현실은 내가 여기 있는 한 앞으로는 내 감정이 따라갈 수 없을 테니 매일 켄트에 대해 들어야 하고 결국 에밀리가 수석 간호사가 될 테니 내가 그녀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보다 더 비참한 건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취업 활동에 뛰어들었어요.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과거와의 인연을 끊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컸어요. 현실 도피였을 뿐인 것 같아요. 다행히 요즘은 간호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요. 빨리 새 직장을 구했어요. 결혼식 전에 사직하기로 해서 결국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소문이 병동에 퍼졌고 물론 환자들도 들었죠. 새로 입원한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안타깝네요. 제가 중상 입원했을 때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셨는데요. 교통사고로 중상 입원한 여중생이 안타깝게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같이 살면 다시 만나요. 이 세상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걱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는데 사표를 제출한 후에 합격했기 때문에 떠나는 일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소피가 송별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학과 친한 친구들이랑 그래서 그동안 여자 감정적인 부분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잘 챙겨줄 테니 소피가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저희한테 맡겨달라고 했어요. 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전 애인과 그 도둑 고양이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세요. 몇 년 후 그 페어웰 파티에 친한 친구들이 동창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동창회 같았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났지만 그 시간은 그 이후에도 조금 특별했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바에서 쫓겨났고 우리는 자정이 넘을 때까지 밖에서 잡담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제가 뭔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켄트의 연락처를 삭제했지만 친구 중 한 명이 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그게 내가 하라는 일이었는데 오랜만이라 당황한 기색도 없이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켄트를 만났던 카페에서 요즘 뭐하고 지내냐며 커피를 주문하고 말도 안 되는 양을 버렸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일을 기억하는 것은 나를 약간 짜증나게 했고 여전히 최하위 직업에 있는 그 병약하고 달콤한 커피를 마시는 남자로부터 말을 들었다. 실무 간호사에게는 한도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설탕 없이 차를 마셨다. 우유.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이 여전히 하위 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짜증났습니다. 직업의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이 있나요? 헤어질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 같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항상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얕잡아봐. 그냥 지켜봐. 널 부숴버릴게. 다 돌려줄게. 차를 마시고 빈잔을 보니 내 안에 스위치가 뒤집히는 걸 느껴서 흔들어 뒤집을 거야. 오늘 너의 가치관. 난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며 덜거덕거리며 빈 컵을 내려놓고 켄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려줬어. 내 월급이 이제 30만 달러가 넘었어. 그는 나를 멸시했다. 나는 캘리포니아 종합병원을 떠나기 직전에 헤어진 후 내가 택한 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고로 안면 부상을 입은 소녀는 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그녀를 만나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켄트의 머리 위에 수많은 물음표가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상처에 대해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자신은 미성년자였고 부모님은 성형수술을 반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즉시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10대 소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간호사로서 이보다 더 성취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간호교육의 일환으로 해부학을 공부했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파운데이션 바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린 컨실러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홍조와 뼈 구조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를 사용하는 방법. 재활 메이크업이 전부였고 그녀는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메이크업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우연히 그녀가 변화하는 것을 보니 너무 기뻤습니다. 내 다음 직업은 그곳에서 응급간호를 하면서 갑자기 사고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얼굴과 팔의 흉터를 가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특히 여성과 어머니들이 너무 감사했고 진정한 목적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메이크업도 공부했고 파혼 후 싱글이 되어서 저축도 좀 하게 됐어요. 재활 메이크업 스튜디오를 열기로 했어요.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매일매일 잠깐만요. 그래서 당신은 미용시술에서 나와 라이벌이 되었다고 말하는군요. 라이벌. 저는 비웃었습니다. 경쟁은 당신이 성형외과에서 실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번창시키는 것을 암시할 것입니다. 켄트 검정고시. 안타깝게도 불행히도 당신은 실제로 고려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클리닉과 라이벌이 아니라고. 나는 그에게 구글 리뷰 화면임을 보여주기 위해 내 휴대폰을 두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켄트의 성형외과 클리닉은 결점에 대한 과대평가와 수준 이하의 수술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내 스튜디오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넘쳐났습니다. 나는 더 긍정적이라고 느낍니다. 내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당신에게 비바디 타격처럼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나는 켄트가 말문이 막히는 것을 보고 언급했습니다. 당신을 방문한 후 나를 찾아온 고객으로부터 들었던 성급한 말을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비싼 치료를 제안합니다. 그냥 간단한 시술을 원하는 사람들은 낮은 콧대, 얇은 입술, 주름 등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던 결점에 대해 추가 수술을 권유하고 비용을 부풀리는데 수술을 할지 말지. 켄트가 말을 더듬는 것은 바로 그들의 선택이다. 선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귀하의 시술을 거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재활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일반 미용 및 노화 방지 메이크업도 제공하는 제 메이크업 스튜디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리뷰는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 중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한 환자의 엉덩이가 고르지 않게 되었다고 리뷰했는데 그녀는 현재 내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켄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내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불쑥 내뱉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미용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춘 체육관도 통합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꽤 실망했지만 운동하고 근육을 키우면서 바디라인이 개선되었고 그녀는 작은 성공으로 정신 상태가 훨씬 긍정적이 되었다고 설명했는데 당신은 고소당하고 실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의 라이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위 계층의 기술로 자신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위 계층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 체육관 클라이언트가 너한테 해준 꼴찌 스킬 멘트라고 하는 대신 켄트는 입술을 깨물고 말문이 막혔다. 등을 돌리고 일부러 내려다보더니 전화벨이 울렸다. 끝났다. 소피의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 메시지가 왔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켄트를 돌아보며 오늘 또 다른 소식이 있다며 결과는 어떤 결과일 것 같다고 말했다. K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물었다. 정말 불명예스러운 광경이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나는 웃었다. 당신 아내가 내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나요? 당신 아내의 호언장담에 관한 것입니다. 실무 간호사들은 쓰레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노예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징계 사유로 해고될 수 있는 건 분명 노동법 위반이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술값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땀을 흘리는 켄트에게 당신과의 수입 차이를 보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던 시절의 나와는 역전되어 간호학과의 격차도 더 벌어졌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아내가 캘리포니아 종합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 일을 하고 나면 쉽게 다른 직업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켄트는 그런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오늘은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나는 당신 아내에게 무시당하던 모든 실무 간호사들이 고안한 계획의 일환으로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간호사였기 때문에 엘리트 의사와 결혼한 것에 대해 나는 그녀의 오만함의 기초를 제공한 남편의 표정을 보고 싶었다. 오늘의 진행 상황을 듣고 교활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모습입니다. 두 분 다 당연히 안 하고 싶었을 텐데 돈에 사랑받는 특권층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밑바닥에 대놓고 웃었고 아내는 밑바닥에 으스러져서 비웃었어요. 지금은 어떤 느낌인가요? 저는 떠날 예정이었는데 마지막 댓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건물 내부는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성형외과 진료소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 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근처에 체육관도 마련했으니 진료소가 무너지면 제가 사겠습니다. 곧 일어날 일이라고 켄트의 미용 클리닉이 곧 리뷰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클리닉을 고려하다가 우리를 선택하신 고객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클리닉의 요가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이전 사이트 요가 스튜디오 디자인을 위한 사이트를 조사하던 중 에멀리가 노동 분쟁으로 해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켄트를 만났고 에멀리는 나를 발견하고 사이트의 운명에 대해 한숨을 쉬기 위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켄이 다가와서 오랜만 인사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요가 스튜디오 확장에 진심이 아니라면 축하할 필요는 없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야, 사업 확장하는 거 맞구나. 미용 클리닉도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그 사람이 채용에 관심이 없다고 제안하기 시작했을까? 무능한 의사들 단호하게 말했는데 에밀리라도 끼어들게 해주세요. 팀워크가 부족한 직원은 필요 없어요. 남을 얕보는 경향이 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안하지만 그 앞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없어요. 이전 주인들에게 검사를 위해 동행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더니 두 사람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화장 안 한 얼굴의 상처도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편지를 읽어보니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생은 남을 부정적으로 깔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사람의 몫입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고자 우러러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